채널 I. 우리 만나면 좋은 친구라고 불리는 MBC의 경우를 좀 살펴볼까요? 두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만나면 좋은 친구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MBC는 이제 PD 수첩, 그 유명한 광우병 사태, 미국산 쇠고기 그걸로 인해서 아주 잔혹사가 시작되는데, 그때 이제 미국산 쇠고기를 가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방영을 하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촛불 집회 뭐 그때 명박산성이다 뭐다 난리가 나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결국 대국민 사과하고 재협상 수입하기로 한 거 이제 재협상 하고 이렇게 됐는데, 그 제작진들이 이제 MBC PD 수첩 제작진들이 이제 그 허위 사실 이제 이걸로 검찰 조사 받아서 결국 체포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언론 자유 침해냐 이런 논란도 있지만, 허위 사실 과대 맞으면 포장해서 방송한 거다. 방송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진위를 논하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방송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더 많으니까 사실 광우병으로 무슨 사태가 일어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놨고 그 광화문에 몇십만 명, 100만 명 가량 모여서 국정을 마비시킨 거, 이거에 대해서는 또 한마디 할까요? 아, 이게 좀 내 얘기하고 해요. 하여튼 그래서 그때 제작진들이 이제 체포당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뭐 뉴스타파라는 거를 설립해서 이제 이렇게 미디어 활동을 하고 그랬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신경민 앵커 MBC 이분이 이제 전주 출신인데, 저거 저 워싱턴 시절에 MBC 워싱턴 특파원으로 와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도 잘하는데, 이분도 그때 이제 앵커 멘트에서 정부를 조금 비판하는 했다가 이제 그 좀 잘리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정치했죠. 그다음에 이제 손석희 아나운서 이분이 100분 토론을 무려 몇 년 한 거야? 이분이 10년 넘게 했는데 그렇죠. 100분 토론에서 하차를 합니다. 예, 그리고 엄기영 사장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인해서 자진 사퇴하고 이래서 이런 것이, 그 다음에 이제 MB 선거 캠프 출신인 김재철 사장이 취임하니까 MBC가 이제 뭐 이렇게 농락당했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또 이런 건 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요. 예. 자, 김재철 사장이 재임을 하게 되는데, 우리 언론 전 역사에서 이렇게 심각한 경우는 저도 처음 봅니다. 저는 유신 때 언론 상황도 기억을 하고 동아일보 동아투이 사태 때 다 내쫓은 것도 기억을 합니다만, 그때는 그래도 최소한도의 금도가 존재했었어요. 그런데 이 경우 봅시다. 김재철 사장 재임 기간 동안에 200명 정도의 PD 기자 아나운서를 징계를 합니다. 뭐 해고를 포함해서. 그런데 이 MBC 노조가 김재철 사장 퇴진 요구하면서 파업을 해요. 39일 동안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일이 벌어지는데, 예컨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일단 프로그램에서 하차시켜요. 사실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김미화 씨 같은 경우도 세계는 지금 이거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건데 그냥 다 잘려나갑니다.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2012년에 언론사 사상 최장이죠. 170일간의 파업을 MBC 노조 측이 하게 됩니다. 이때 그 파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정말 가시밭길을 걸은 셈인데, 그로 인해서 직원 6명의 해고, 157명의 징계인데,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프로듀서가 스케이트장 가서 뭐 짐 정리하는 거, 물건 파는 거, 뭐 그 카페 정리하는 거, 그런 일로 다 이제 쫓겨나게 돼요. 그거 아니라고 회사 측에서 얘기는 내왔어요. 그거 제가 거기 현장을 가본 사람인데 무슨 소리예요? 아이고, 신천이라고 있어요. 저 잠실 지나갔고 신천 무슨 유배지 뭐 하는데, 제가 강의를 의뢰받아갖고 아카데미가 있죠. 예, 그 아카데미에 가서 MBC 해직이 아니라 징계받는 사람들 상대로 강연을 하러 갔더니, 그 분위기를 보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 멀쩡하게 보도해야 될 사람들이 거기 앉아갖고 그냥 한숨 쉬고 앉아있는 그 상황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냐? 공정방송 요구했던 거거든요. 이어서 그 박근혜 정부 시절이 되면, 그 다음에는 참 굉장히 많은 오보, 그다음에 편향보도, 그다음에 이 딱 하나의 사례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2016년 10월 24일 5일쯤에 소위 그 타블렛 PC 최순실 사태가 터져나오기 시작해갖고 온 나라가 난리가 벌어지는데요. MBC는 뉴스에 그게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중대 사태, 대통령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큰 뉴스가 벌어져도 MBC는 모르쇠로 일관해서 지나가던 뉴스처럼 살짝 어쩔 수 없이 보였지,
이 최순실 사태 내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 전체에 대해서 MBC는 딱 뒷발을 빼고 있는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때 좀 그랬죠. 자, 그리고 나서 문제가 2017년 2월이에요. 이제 요 시점이 6개월 전입니다. 지금 사태가 벌어져 있는 이 김장겸 사장이 취임을 해요. 근데 이 시점이 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게 아니에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했는데 그때 이제 박 대통령은 12월에 이미 직무정지에 들어갔습니다. 탄핵이 국회에 가결돼서 3월 10일에 이제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나옵니다. 그 딱 사이인데 이때 이제 야당들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황교안 권한대행은 최소한의 관리만 해라. 이 정부 관리만. 특히 인사권 행사하지 마라. 엄중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인사권을 행사한 게 방송이에요. 이게 참 물음표죠. 왜 그때 그랬을까?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알박기 아니냐? 그때 이런 비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부가 들어오든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 공영방송사 사장을 굳이 이 총리인 대통령 권한대행이 왜 임명해야 했을까? 한 몇 달 있으면 차기 정부가 조기 대선으로 할 수 있거든요. 혹은 그렇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이 무죄가 돼버리면 기각이 되면 직무에 들어와서 임명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상한 행동이다 이런 판단을 했는데 역시 결과가 이상해졌어요. 김장겸 신임 사장이 누구냐면 이미 정치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그리고 이제 사장에 올라온 인물인데 이 2014년 4월 16일이었죠. 세월호 당일날 편파 보도를 이제 주도한 인물이에요. 진두지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방송이 최대한 좀 정권을 막기 위한 방어하기 위한 수비하기 위한 수비대로 역할했다라는 비판을 들었던 당사자가 이제 경영자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비판이 안 나올 수 없죠. 그 상황에서 이제 벌어진 일들이 또 이제 처절한데 김장겸 사장 체제가 얼만큼 좀 황당스러웠냐면 뭐 이제 사장이 딱 취임해서뿐만 아니라 보도본부장을 할 때부터였는데 엄중한 시국 관련 뉴스가 쏟아져 나올 때인데 참 특이하게도 MBC에서는 독특한 뉴스를 해요. 혹시 이런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자 비가 오는 날에는 소세지 빵이 많이 팔립니다. 이게 뉴스데스크에서 나와서 야, 비 오는 날 나도 소세지 빵 먹고 싶던데? 아니요 비 오는 날은 전이 많이 팔리죠. 전이 땡겨야 아니 이거 취향이 다른 거예요? 나는 소세지 빵이 땡긴다는데 왜 그래? 뭐 근데 이게 왜 뉴스데스크에 그게 왜 뉴스데스크에 나오지? 두 번째 뉴스데스크 그런 거 생활 뉴스 할 수 이거 있는 거지. 왜 굉장히 그래? 화제가 된 건데 뉴스데스크에서 알통 굵기에 따라서 정치 성향을 알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거 있지. 아, 이제. 자, 저기 저 좌파들은 알통이 없어요. 여기 우파는 알통이 있고. 이거 구분이 되지. 저기 김남훈 씨라고 아세요? 프로레슬러 출신 방송인. 이분 진보 성향인데 팔뚝이 이만해요. 아, 그래? 그리고 멧돼지 뉴스. 멧돼지 출몰.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게 예전에도 야생동물이나 동물 관련 뉴스가 간간히 나와요. 중요한 문제예요. 뭐 멧돼지가 서울에 출몰했다. 많이 출몰하고. 그게 더 중요한 또는 뭐 얘기지. 애견 인구 등등. 진보 보수 이런 거보다. 그런데 이게 평소에도 동물 뉴스는 있었는데 네. 그런데 이게 한 4배 이상 증가를 해서 하필이면 그 엄중한 시국에 99건 정도의 동물 뉴스를 보다 보니까 MBC 뉴스데스크 하면은 아 이건 SBS 동물농장의 경쟁 프로구나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까지 돌게 되는 상황이 돼서 이런 건 좀 문제가 국민들이 다 체감했던 대목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궁금한 건 저도 물론 이제 그때 보면서 참 MBC는 참 독특하다 정말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때 그 시청률이 그렇게 되면 도대체 얼마나 뭐 누가 봅니까? 그걸 제가 저 시청률을 알고 있어요. 예. 뭐냐면 과거에 MBC는 시청률에서 압도적 1위 아니면 2위를 맞아요. 다퉜어요. 그런데 시청률이 내려가다 어디까지 내려가나 3%라는 거거든요. 시청률 조사에서 3%로 잡혔어요. 그러면 종편만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 MBC가 이렇게 추락할 수가 있나 국민들도 다 안 거예요. 맞아요. 나는 중요한 그치. 국가 현실을 알고 싶고 그렇죠. 뭐 그쵸. 정치가 돌아가는 걸 알고 싶은데 뉴스를 보니까 멧돼지가 출몰했다를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고 알통 굵기를 얘기하고 있으니 맞아요. 돌려버리고 이 3% 시청률보다 더 심각한 거는 뉴스 신뢰도. 맞아, 신뢰도. 뉴스 신뢰도가 맨 꼴찌인 거. 야, 이거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